일단 저희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뭐 12시부터 사전투표가 포함돼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 시간 현재 이미 55%를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시간상으로 따지면 80%는 너끈하게 넘길 거고 85, 6%까지도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투표 분석하시는 분들이 75% 이상이면 민주당이 이긴다고 보고 있거든. 그게 왜냐면 원래 저쪽 층의 투표율이 높았어요. 원래 높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투표율은 저쪽 층이 늘어나는 숫자보다는 중도나 진보층에 있는 숫자들이 늘어나서 생긴 표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럼 그만큼 증가분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투표율 35%를 달성한다고 치면 85%를 달성한다고 치면 최소 5, 6% 이상의 승리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까지의 객관적인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한 평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저도 어제 중도층 친구한테 바깔기를 성공을 해가지고 오. 네. 혹시나 문자를 보냈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 다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받은 거 하고 변호사 선임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야, 그 정도야? 니들한테도 그 정도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친한 친구 맞죠? 네, 혹시 친한 이제 우리 이 PD가 철컹철컹 되길 바라는 마음속 내심 그런 친구는 아, 아니죠? 그런 친구 아니죠. 네,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친구 너무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걸 진짜 이 친구가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아는 사람이 대형 로펌에 있는데 변호사를 한번 알아봐 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것까지 필요 없고 투표만 좀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근데 예,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투표하고 다르게, 왜냐면 솔직히 지난번 투표는 그냥 여유있게 이길 줄 아는 투표잖아요. 탄핵으로 이루어진 투표였고, 워낙에 그 당시만 해도 뭐 지지 대세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별다른 긴장감 없이 지나간 투표였는데, 이번 투표는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우리 후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계속 지고 있대. 이상해. 그 지금도 지고 있대.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데 이 사람은 너무 뭐랄까 심정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진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진짜 기본적으로 한 10표, 15표씩 했다라는 분들이 다 넘쳐나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상에서도 박갈이 저도 엄청 했어요. 박갈이 엄청 했어요. 뭐 이런 얘기 엄청 심지어 저는 더 이상 갈 밭을 못 찾아가지고 밭이 없어가지고 가리를 못 할 정도로 다 얘기했거든. 우리 간다고 잘못되면. 심지어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한테까지도 다 얘기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우리 다 죽는다. 이번에 투표가 잘못되면 저희 회사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네. 유일하게 말 못한 데가 그 포항 쪽에 우리 고기 사장님 쪽 얘기를 못했는데. 헐. 아니 그럼 포항 쪽 고기 사장님은 송 작가 TV 뭘만 아시는 거예요? 송 작가 TV는 모르시고? 그렇지. 헐. 심지어 송 작가 TV 몰이라는 제목도 모르죠. 어머. 그분은. 그건 어떻게 어떻게. 계약? 닥터송 포주값만 하는 거지. 아. 그래서 그 양반은 우리가 어떻게 파는지도 잘 몰라요. 네. 왜냐면 이제 그쪽 성향상의 문제 때문에 처음에 거래를 못하게 될까봐. 처음부터 내가 말을 안 의도적으로 했- 숨기셨구나. 의도적으로 내가 좀 숨겼거든. 그 양반도 맨날 물어봐. 도대체 닥터송 푸주간은 뭐 하는 회사냐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닥터송 푸주간으로 찾으면 안 나오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바꿔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온 사람들이 다 진심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밭을 갈고 있는데 이런 선거는 처음 아닌가. 와, 강홍조님, 저는 현재까지 34명 박갈이했고요. 오. 오늘 아침 대구, 경주, 울산, 아산 4명 조카들 박갈했습니다. 너무 훌륭해. 자, 이런 분들 와. 공로상 드려야 돼요. 정말. 근데 이게 되려면 전자투표가 돼갖고 확실히 밭을 갈았다는 증거만 나오면 제가 정말 한 명 바꿔는다 사은품 하나씩 보내드리고 아니요, 싶은데 아니요. 아, 네. 그게 안 되는 거야. 빨리 전자투표 도입돼야 돼요. 아, 이게 천만다행이네요. 안 네. 돼서.
아유, 근데 이게 파산할 뻔했어. 이렇게까지 열심히 밭을 갈았고 네. 정말 우리 계산이 맞다면 우리 애청자 12만이 평균 5번 갈았어도 60만이고 저쪽 표를 우리 표로 뒤집으면 120만 표 차이거든요. 이겨도 20%는 너끈하게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왜 아직도 이기고 있다. 이따위 소리가 지금 언론에서 대세로 나오냐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가 전화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02로 전화 오거나 070 전화 오면 받으세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저는 전 다 봤는데. 아니, 최근까지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하도 막 여론조사 지고 있다고 하니까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요즘에 받는 거지 그 전에 없었잖아. 네. 저 솔직히 그 휴대폰으로 전화 오는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저 스토커 그 아저씨들 몇 명 빼고는. 근데 요즘 들어 제일 전화 많이 받은 사람이 허경영이고요. 그 다음 윤석열이에요. 허경영 정말 그만 좀 전화했으면 좋겠어. 어제도 받았어. 나 이재명 후보는 그 010 전화로 한 번 받아본 이후로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희한하더라고. 이재명 후보는 010 전화로 오는데 윤석열은 02 전화로 오는 거야. 맞아요. 02로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02는 저 또 안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또 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벨 울려주는 게 잘못 걸린 거라서 반갑거든 내 입장에서는. 전화벨이 하도 안 울려서. 통화를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그래서 받아보면 윤석열이야. 아우씨 순간 욕이 나오더라고. 아무튼 이런 다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일에 이제 우리가 7시 반에 이제 출구조사 나오는데 출구조사가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1% 이상도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화 방식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실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 오차율이 실투표하고 1~2% 이상이 안 나는데 전화로 한 거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들과 이걸 퍼날랐던 언론들은 사실 이게 뭔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잖아. 거의- 이제 완전 신뢰성을 잃겠죠. 그 그렇게 왜 되면.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될 때 미국 여론조사 다 틀렸잖아요. 언론 바이든이 다 된다고 했었죠, 그때 아니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후로 한동안 미국 언론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니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잠깐만 우리는 이미 언론사가 다 가짜 뉴스. 원래 우리는 언론 자체가 가짜이기 가짜인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아주 떨어질 신뢰는 없긴 하네요. 예. 아무리 언론 노조가 합쳐갖고 지금 윤석열한테 대든다고 하더라도 99일 저지라라고 반나절한 니들을 언론으로 받아들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라든지 여론 조작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 철퇴가 법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번투표에서 진짜로 막 10% 이상 큰 차이로 대박나는 차이로 이겨버려야겠죠. 진짜 크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크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한 20% 이상 딱 차이 나가지고 와! 그러니까 동시에 와!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사실상 양자 구도거든요. 네. 심상정은 3자로 하면 허경영이 3자지 심상정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자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율 안에서 지지율이 51대 49가 아니면 60대 30으로 갈리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총 투표수 중에 95%가 양쪽 후보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50대 45가 가장 말하자면 근접한 수순에 가겠지만 저는 오히려 60대 30도 35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쫄리는 게 하도 저러니까. 그리고 지난 보선에 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찝찝해. 이게 있더라고. 그 보선이 아니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안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일부 이제 지역주의적인 그 선호도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갖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긴 또 대통령 선거는 정치 저관여층도 대통령 선거는 또 하니까 지방 선거보다는. 그리고 저쪽 애들은 갈라치기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매우 멀티플한 후보예요. 오히려 색깔이 없어. 아, 맞아요. 네. 진짜 맞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색깔이 없다고. 여야를 다 그냥 막론한다고. 그래서 뭐 엄밀하게 진보도 아닌 것 같고 강렬한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문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실력 있고 지금까지 검증된 행정가로서 일 잘할 사람으로서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느낌이 외국 정상하고 비교하면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아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전 총리는 원래 본인 정당이 보수예요. 보수인데 앙겔라 메르켈이 1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인기가 퇴임할 때도 70%가 넘었던 이유가 뭐냐면 진보 쪽, 보수 쪽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은 다 가져다가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되게 비슷해요. 하긴 이재명 후보 저기 대구인가 거기 경북 가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낸 그 공약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약 있으면은 무조건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뭐 홍준표 공약까지 자기가 안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윤석열은 사실상 우리나라를 다 없애버렸어요, 공약에서.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2부속실 없애고. 그 각종 장관직 직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없애버린다고 했어. 모든 제도 자체를. 유일하게 남겨놓는 건 검찰을 통해 갖고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해냈거든요. 여성가족부 없앤다고 했죠. 검찰 조직이 겁나 비대해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상의 상중왕 되겠네요. 왕. 친위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SS가 되는 거지. 검찰 조직이. 나친이 그렇지. 딱 나치지. 문제는 SS. 아니면 일본 순사처럼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공약들이 개인한테는 아무것처럼 안 느껴지지만 그 직능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락에 열받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군인 경찰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일반적인 행정부서를 하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하는 모든 사람 뭐 이따위로 돌아가면 뭐 검사 출신이라고 그거 다 기관장하게 생겼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게 제일 큰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저쪽 근데 라인 안에서. 진짜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봤던 분들, 공무원분들, 조직 다 진짜 인간적으로 1번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찍겠지. 그래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저희는 7시 반부터 사전투표 아니 출구조사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개표 방송을 여러분들하고 확정될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초대 게스트를 불러놨거든요. 우리 팀들은 다음날 오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초대 게스트를 불러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뭐 1시간 반 정도 하면 방송이 끝날 걸로 확정이 뜰 걸로 생각하고 되고 있는데 크게 이기면. 네, 만에 하나 밤을 새게 되면 네. 아이고. 12시 넘어서부터 이제 음주 방송이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잘하는 게 이미 내가 박스 한번 싸봤잖아. 박스 싸는 방송? 박스 싸는 방송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온라이트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작두를 한번 타시라고 송작두님. 작두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53.4%. 네. 몇 달 전부터. 네. 확정적으로 53.4% 정도를 두세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은 20%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안철수가 완주를 할 걸로 그때 감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가 사라져버린 케이스라고 치면 요걸 최소한 5%에서 7%는 더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윤석열이하고 나눠 가졌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어찌 보면 진짜 60% 달성도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내심 믿고 있습니다. 내심. 근소한 20% 차이로 이길 거라는 걸 그냥 쭉 내심 믿고 있는데 워낙에 주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만 독고다이로 주장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만큼 모든 국민이
절박했던 적이 없고요. 진짜 절박해. 오히려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는 촛불 그 혁명에 맞선 저쪽의 역풍이 투표율을 많이 올리고 어떤 그 지지도를 만들어냈던 거라고 치면 이건 오히려 쟤네들의 역공세 그러니까 언론 공세에 의해 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이 똘똘 뭉치고 저쪽은 뭔가 구심점을 잃어버린 듯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론조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높다. 네. 하지만 블루 NC님이 근소한 20%잘 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근소하게 한 20% 차이로 이겼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뚜껑을 까놓고 봐야 됩니다. 사실 저도 갈라치기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정치 환경과 그동안 민주당 정부의 업적, 해오나왔던 성과,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로 너무나 극한으로 대비될 수 있는 인물론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현명한 국민들이 촛불 정부를 세웠고 그동안 코로나를 자발적으로 국가의 협조해서 이겨낸 대한민국이 언론의 조작질 따위에 속아가지고 만일 이러한 그 선거에서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치면 저는 참 뭐랄까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또는 대한민국의 수준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불복하기보다는 다음 정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불씨를 또 지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난 지금 미리 갖고 있어요. 이길 거지만. 예. 진다고 하더라도 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깨우쳐야 돼.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구나. 그동안 내 역할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다라고 몰래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래? 네. 뭘 몰래 어차피 생각해요? 이길 거니까. 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얘기는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핵심 코어로 20, 30대 여성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섹스톤은 계속 무시하더라고요. 20대 여자들 투표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만 저러는구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근데 지금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준석의 그림이 반페미니즘을 통해 발음도 잘안돼. 하여튼 반페미를 통해 가지고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을 끌어모았다라는 게 자기 간판이잖아요. 근데 그 간판이 무너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신천지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신천지 일부였을 뿐이고 전체적인 여론의 영향력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을 너무나 자기 거에 그 마지막 유산 같은 거잖아, 준석이한테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선거에선 해서는 안 되는 자기 당의 발등을 찍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거에 이길 뭐 수 선거에 있나?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오직 하면 진중권이랑 싸우더라니까. 이거는 편 들어주는 척하면서 자기 편 찌르는 그렇지. 건가요? 이래도 찍을 거냐. 그렇지. 20대 이 여성들 가만히 있을 거야? 나 이렇게까지 놀렸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윤석열 찍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준석도 윤석열이 되는 거 싫은 거지. 지구를 떠난다고 했잖아. 지구를 떠날 때 캐비넷을 들고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얘 입장에서는. 아이고, 참. 뭐 그런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난 3일 동안 각 후보들이 해왔던 마지막 유세의 마무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윤석열은 나중에 제주도 가서 옷 벗고 그 티셔츠만 입은 상태에서 허리에다가 이걸 걸치고 마이크를 들고 시비를 걸더만 청중들한테. 좀, 응? 수준이. 정말 수준. 그러면서 별로야, 제가 말입니다. 이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제가 제주를 4차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겠습니다. 막 이러고 썰을 푸는데 아니
4차 산업으로 관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원래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데가 제주인데, 뭐 새삼스럽게 지금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걸 내놓지도 않은 거야. 무슨 뭐, 제주 내부에 무슨 공항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당면에 있는 과제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제 4차 산업을 해서 관광객을 늘려주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더라고.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그걸 안 해줬다는 거야. 과연 제주 시민들이 그걸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제주지사 원희룡은 뭔 소리야?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네 진짜. 아우 진짜. 에라이 씨. 순간 민주당이 도지사였나? 착각할 뻔.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안철수가 차마 고개는 못 돌리고 조용히 눈을 감더라고. 이 새끼 또 이러네. 모르면 말을 말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전쟁 포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와 진짜 딱 느낌이 이렇게 몸에 꽁꽁꽁꽁 줄 이렇게 딱 포승줄 그렇지. 묶인 것 딱 같은 부등 자세로 느낌. 딱 했는데 정말 딱 그 느낌. 차라리 빨간 목도리를 채우질 만든가. 빨간 목도리 흰 파카는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포로라는 거를 주장하는 거야? 빨간 목도리 안에 목줄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에 그 전기 오는 목걸이를 해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쪽에 지금 투표율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변수가 아니라 전 세대 전 연령별로 이번에 압도적인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나는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할 때 전국 투표율이 16%였거든요.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18.2%네요. 네. 쭉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어요. 1시에 이제 합산이 되니까 사전 투표가 네, 어떻게 될지 12시 봐야 부터. 되겠죠. 이미 이제 60% 가까운, 58% 가까운 이제 투표율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동안 최고 투표율이 77% 정도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12시 이전에 지금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거의 뭐 당연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면 1시간에 보통 2%에서 3%씩 올라가거든요. 그럼 12% 이상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80% 달성은 이미 확정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네요.